자, 오늘은 챗GPT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이트랑 우리 채널이랑 관련이 있는 논문을 서칭할 때 우리가 보통 구글 서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챗GPT를 사용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불가입니다. 두 번째는 챗GPT나 앞으로 또 빙이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 들어가 봤는데 어, 대기 목록에 등록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목록에 일단 등록은 했고 요게 이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에 더 빠르게 액세스 해달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아, 우리 이런 챗 GPT나 빙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챗 GPT가 버전이 3.5인데 요 버전이 4로 되면서 뭐 수백 배 정도의 퍼라미터가 증가돼서 아마도 챗GPT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21년도 9월까지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종합하고 정리해 주는 거가 나중에 이제 실시간의 정보 데이터와 더 방대한 퍼라미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들은 거는 예측력이 얼마나 좋을지가 생각이 들겠죠. 뭐 주식이라든가 경제에 관련된 예측을 좀 많이 활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예측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퍼 찾는 건데요. 뭐 우리 구글에서 페이퍼 찾는다고 하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바쿠스를 이용한 컴파지셋 엘리먼트를 좀 업로드 할 예정인데 이렇게 찾겠죠. 컴파지션 모델링, 아바쿠스 이 정도로 찾을 텐데 여기서는 아바쿠스를 사용한 컴파지션 모델링에 대해서 페이퍼를 좀 찾아줘 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약 5가지를 던져줬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뭔가 그 제대로 된 논문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렇게 했죠. 요 제목 타이틀을 카피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페이퍼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출처까지 밝혀줬습니다. 컴파지 스트럭처에 있고 볼륨 90이고 2010년도고 페이지 2082 페이지부터 이 페이지까지 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애브스트랙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간단한 어떤 서머리가 있죠. This paper provide insight on use of abacus for modeling and analyzing compositional structure. 여기 형태로만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그렇죠? 관련된 페이퍼를 찾았고 그 중에 하나를 찾아주면 친절하게 모든 관련된 사이트 정보를 다 줬고 그 다음에 애브스트랙트와 요약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제 이렇게 유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제목 있죠. 요 제목을 그대로 찾아서 컴파지 스트럭처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먼저 들어갔죠. 컴파짓에 들어가서 볼륨 92 이슈 9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82페이지 페이지 2182페이지 네, 2182페이지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목도 없죠. 뭔가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를 더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3D Composite Alignment Model for Residual Stress를 찾아봤는데요. 요 동일하게 이제는 Pressure Vessel Technology라는 저널에 있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볼륨 124의 이슈 2로 제가 찾았죠. 183페이지를 가보시면 183페이지를 가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도 그 어떤 것도 동일한 논문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문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구글에서 논문 찾으면 이제 구글을 서치를 하거나 좀 디테일하게 찾을 때 구글 스칼라로 찾죠. 자, 그러면 여기 저자가 있고 제목이 있는 걸로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자가 있고
제목이 있으면 바로 나오죠. 근데 관련된 논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챗GPT가 방대한 양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찾아놓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챗GPT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서 찾아놓은 겁니다. 위키피디아가 1등이고 뉴욕타임스, BBC, 가디언, CNN, 레딧, 트위터, 유튜브, 미디언,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또 이걸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크롤 데이터, 그 다음에 북도 있고 이걸로 봐서는 구글 북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당히 신뢰를 했었는데 구글 북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뉴스 웹사이트, 블로그, 레딧, 트위터, 아카데믹 아티클도 있죠. 아카데믹 아티클에 보면 JSTO와 이렇게 온라인 저널 이렇게 뭔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NLP라고 그러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즉 언어를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그 숫자를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서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에 확률론적으로 그럴싸하게 답변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모든 범위에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 학술적인 논문에서조차도 결국은 짜집기의 어떤 조합형이 돼서 정확한 출처가 모두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구글 스칼러십에 관련된 거 아니면 특정 저널 페이퍼들만 소 그룹핑으로 학습 데이터를 선정하고 트레이닝을 해서 별도의 어떤 검색어라든가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다른 학습된 양에 오염되지 않고 저널에 의해서만 학습된 내용으로 학습이 된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하게 됐다라면 훨씬 더 구글 스칼러십에 가깝면서 정리정돈이 돼 있는, 즉 요약이 돼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마 다음 버전들 언젠가는 그런 버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측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예측력. 우리 챗GPT가 몇 년도까지의 데이터죠? 21년도 말까지의 데이터죠. 챗GPT가 21년도 9월까지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인 걸 착안을 해서 우리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도 봄 정도에 발발이 됐죠. 한 1년이 됐으니까 22년도 2월, 3월 정도 발발이 됐을 테니까 그 몇 달 전까지 모든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가장 전쟁 발발 리스크가 큰 국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해보면 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쭉 하다가 질문에 답을 잘 안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너가 수집한 학습 정보에 기반해서 전문가라고 가정하고 분석하고 결론에 도달해서 순위를 말해줘. 어떤 측면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여섯 가지를 답을 했고 요거를 제가 10위까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혹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 있을까봐 보시면 1번 놀랍게도 우리나라와 북한입니다. 인터넷상에 이런 내용이 많았나 봐요. 그죠?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과 이란, 인도, 파키스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인도와 중국, 일본과 중국, 미국과 이란. 일본과 중국, 미국과 이란이 9등, 10등까지 존재하지만 그 어디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측이라는 개념은 사실 현재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는 정보 중에 어떤 한 방향으로 대중의 어떤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얘는 학습이 돼서 마치 그런 쪽으로 정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매우 디테일하게 어떤 순위가 매겨져 있는 전문 보고서가 있고 그 보고서를 참조하는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데서도 정확하게 내겠죠.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예측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주식 관련된 어떤 특정 사이트, 특정 어떤 정보를 한정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특정 영역별로의 학습과 종합 학습을 같이 가는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 파생으로 어떤 API를 우리가 어떤 금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걔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영역으로만 학습을 해서 특정화된 분야에서의 특정 상품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챗GPT 대신에 스탁 GPT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사실 우리가 주식 사이트를 가면 챗봇들이 있는데 그 챗봇들이 어, 챗 GPT 정도의 수준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봤는데요. 뭐 논문 아니면 어떤 예측력 모두 완전 꽝이죠. 네, 그래서 챗GPT는 아직까지는 아, 그럴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파라미터가 급격하게 늘어난 4.0 수백 배의 수준이 되면 능력이 또 훨씬 더 탁월해지겠죠. 그때 가서의 어떤 기대감, 그때 가서의 동일한 어떤 예측력이나 어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로 한정되어 있는데 가장 최신의 데이터까지 포함하여서 같이 검색 엔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이 곧 또 모습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들여다볼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